오늘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는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의 건강으로 가는 길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백상준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오늘 이쁘십니다. 아까랑 말씀이 다르신데요? 아까는 왜 이렇게 졸리냐, 왜 이렇게 뿌시시해 보이냐, 막 디스를 엄청 하셨는데 마이크 켜졌다고 너무 다른데요? 여하튼간 감사를 드려요, 원장님.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네, 요새는요 봄이라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부쩍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원고를 딱 보고는 이거 혹시 운동하시는 분들이 봄에 일교차가 많으니까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의 제목이요. 네. 숨막히는 고통. 근육 경련 딱 하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임팩트 있게 숨막히는 고통. 아, 숨막혔던가 그 고통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밤에 한번 당해 보셨나요? 있었죠. 예, 숨 막혀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진짜 그럴 정도로 통증이 심한데 저희가 진짜 이제는 근육 경련에 대해서 정말 그 운동하시는 분들 일교차 심할 때 운동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나요? 네, 일교차도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우리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람들 평생 살아가면서 한 통계적으로는 한 95% 정도가 네. 이런 쥐 경련을 근육 경련을 네.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렬한 운동을 갑자기 하다 보면 장단지, 특히 장단지, 종아리 그죠? 네네. 그 다음에 뭐 허벅지, 발바닥 이런 쪽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네. 이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우리가 그때 지났어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그 지나는 이런 상태를 근육 경련, 그래서 머슬 스패즘 아니면 머슬 크램핑, 네. 특히 머슬 크램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그런 상태를 뭐 운동 관련했다고 해서 운동이 관련됐을 때는 이제 exercise associated muscle cramping이라고 표기하는데 이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쥐나면 고양이 불러와라. 많이 듣죠. 늘 들어왔죠. 코에 침을 발라라.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거 네. 저도 어렸을 때 네. 운동하다 갑자기 그러면 그런 경험이 어른들이 그렇게 갑자기 얘기해서 정말 그런 줄 알고 했는데 네. 의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면은 왜 쥐났다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한번 어원을 한번 보니까 네. 이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근육 경련, 한국적인 표현으로 근육 경련을 지난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과거 뭐 우리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주리를 틀잖아요. 그렇죠. 신문할 때 죄인들은 네. 그때 주리를 틀 때 오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선 쥐가 났다. 예, 약간 좀 축약되는. 예, 주리의 그걸 축약형으로 쥐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련이 생길 때 근육이 단단해지는. 그렇죠. 그리고 멍울이 생기는 이런 모습을 보고선 이게 쥐와 비슷한 형상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쥐가 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거 없는 데서 이렇게 나온 건 아니네요. 뭐 어원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실은 뚜렷하진 않아요. 그런 설이 있다. 네. 예, 그런 설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본격적으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도 저희 와이프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다가 네. 반략을 하고선 네. 다리에 심한 경련을 취침 중에 운동 끝난 뒤에. 예, 취침 중에 밤에 잠자고 있는데 네. 막 깨우면서 다리에 쥐 났다고 비명과 함께. 그럴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비몽사몽 잠결에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네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갑자기 생긴 이런 쥐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맞아요. 예. 이거를 잘못 건드리면 이제 근육이 파열된다든지 또 그렇죠. 심하게 상처가 나서 며칠 동안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네. 그 원리만 알고 쏙 이렇게 패주면 금세 나버려요. 진짜요? 네네.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단 막 쥐나면 너무 다급하고 그 마비 증상처럼 오니까 막 주무르거든요. 이 주무르는 것들이 효과가 있나요? 그거 근육 결을 좀 알아야 되죠.
근육결이랑 아. 근육이 어디 시작해서 네. 어디에서 끝나는지 음. 그 결대로 이제 풀어주는 건데 음. 이렇게 야간성 밤에 쥐가 날 때 참 고통스러워서 그 찌를 듯한 그런 통증과 네. 마비되는 그런 통증 때문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인들은 보통 한 50에서 60%가 특히 50세 이후에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이런 통증이 몇 초에서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이렇게 네네.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음. 그래서 이런 증상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곳이 말씀드렸다시피 네. 다리의 종아리, 그다음에 허벅지, 그다음에 음. 발바닥의 아치 부분, 네. 네. 그죠? 그리고 복부, 팔, 등. 네, 복부에도요? 그럼요. 오. 발에도. 어. 복부 운동을 얼마 안 하셨군요. 안 해도 쥐가 나지 않나요? 예, 그런 경험이 네. 복부에도 경험이 있는 그래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근육 경련은 네. 약간 아픈 정도의 증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심하게 아주 큰 심한 통증을 통해서 네. 정말 근육 관련된 부위를 쓰지 못할 정도의 마비 증상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발병은 일반적으로 갑작스럽게 생기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며칠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비단 노인분들 음.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네.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련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는 불분명해요. 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늘 근육이잖아요. 네. 그럼 근육에도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골격근이라는 것을 제가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근육은 다른 근육이 있나요? 그럼요. 네. 근육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나눕니다. 네. 그래서 근육을 형성하는 근육 세포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부류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첫 번째는 심장 근육. 심장 근육.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부위에? 심장 근육, 네, 심장. 네, 네. 두 번째는 골격 근육. 음. 말 그대로 뼈대에 붙는 네. 거죠. 네. 세 번째로는 내장 기능, 내장 근육이죠. 내장 근육. 쉽게 해서 십이지장 아니면 또 소장, 대장, 뭐 위장, 뭐 이런 네. 것들, 자궁, 뭐 이런 것들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부학적으로 또 현미경으로 싹 보게 되면 이게 가늘게 쭉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로무늬근이라고 그래요. 옆으로 예, 가늘게 쭉. 그리고 그게 그냥 민자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민무늬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가 보통 수축을 하고 자율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거를 수의근, 그렇지 않고 의지적이지 않게 불수의적으로 일어나는 거 불수의근 이렇게 나누는데 네. 보통 근육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골격근은 불수의가 아니라 내 의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 근육들은 보통 가로무늬근으로 쭉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시면 나머지 뭐 내장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심장 근육 이런 것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는 네, 걸로 네. 하고요. 그래서 오늘 계속 골격근과 관련돼서 집중해서 나갈게요. 짧은 시간에. 네. 그래서 이런 경련의 정확한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신경 근육계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즉 운동신경을 보면 알파 운동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렵죠. 그래서 운동신경이라 할게요. 운동신경은 활성화되는 반면에 이를 억제하는 신경이 약해져 근육 수축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예를 들어서 쥐났다 그러면 전해질 부족이야. 그 다음에 탈수 네.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네. 사실 맞는 부위도 있고요. 그래서 전해질 즉 칼륨, 뭐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것과 더불어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 최근에 스포츠의학 교과서에는 이론적 근거가 불분명하다, 부족하다는 내용이 실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네. 그래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근육 운동을 사용할 때 네. 또는 과한 운동으로 근육을 너무 많이 쓸 때 근육이 필요하거나 과도한 긴장을 하게 될 때는 근육 경련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주머니들 또 주부들 네. 또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발야구를 네. 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족구를 한다든지 하면서 갑자기 근육 경련과 더불어 쥐가 나는 것과 더불어 심하면 파열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중 운동하시는 분들, 몰아서 하시는 분들, 네네. 뭐 사무직종들, 음. 그죠? 사무직 이런 분들 안 하시던 운동들을 주말에 갑자기 달리기, 네. 족구, 순간적으로 힘을 갑자기 쓰는 것들. 이런 거 하시다가 갑자기 발병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근육이 그냥 단순히 그냥 쥐가 난다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전화 한 말씀 듣고 와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예방하고 우리가 또 치료하고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세미한 카이로프랙틱의 백상준 원장님 나오셔서요. 근육 경련, 일명 쥐가 났다. 그 근육 경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요, 원장님, 네. 그 근육 경련이 음. 일어나는 이유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어떤 이유인지 여기 지금 채팅창에도 보니까 어릴 때는 그래도 장단지 같은데 쥐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별로 안 난다. 어릴 때 많이 뛰어서 그런가요? 지금은 많이 맞습니다. 안 뛰고요. 뭐 이렇게 그런 본인의 질문이 있어요. 능력보다 음, 갖고 있는 근육의 능력보다 순간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줬을 때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또 하나는 근육이 수축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내가 순간적으로 음, 하는 것과 더불어서 반복 사용하는 거. 음.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무리가 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거로 인해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리고 여기에서 또 질문 중에 다리 장단지 말고 또 다른 부위에 쥐가 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부위에 또 쥐가 날 수가 있나요? 라고 또 물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위에 음, 대부분의 부위에 쥐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얼굴에도 날 수가 있죠. 네. 네, 마비 얼굴에도. 증상 그렇죠. 있나요? 그다음에 목에도 경련이 일어날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음식물 먹다가 목구멍에 이소페지어스 식도에 걸려가지고 순간적으로 꽉 막힐 수도 있고요. 네네. 그 식도 같은 경우도 식도의 윗부분에 3분의 2는 이런 머슬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순간적으로 근육이 형성된 곳은 뭐든지 수축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근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내 내장근이라든지 네. 우리의 콜릭 대장이라든지 대장에 갑자기 수축해서 일어나는 것들도 네. 동일하고요. 굉장히 복통이 심하죠. 네. 여성분들이면 자궁에 크램핑이 나가지고 뒹굴뒹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산모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아이 맞습니다. 출산할 때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근육들이 좀 수축하는 걸 경련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거 뭐 또 계속 들어가면은 뭐 구분을 많이 해야겠지만 fasciculation이라고 해서 세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막 미세하게 막 이러는 거. 네. 예를 들어서 눈떨림. 눈꺼풀이라든지 네네네. 근육이 갑자기 탁 떨리는 음. 경우도 있어요. 네네. 요거는 크램핑이랑은 좀 틀려요. 좀.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나 피로감 있을 때 주로 많이. 네. 예. 그래서 이런 다른 신체 질환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유 없이 발생하는 이런 근육 경련은 대부분 전해질, 네. 일렉트로라이트, 이런 전해질 대사 이상이라든지 요독증, 음. 그다음에 이뇨제 복용, 네, 네. 약물 복용 잘못하는 거, 네. 당뇨 병변, 이런 당뇨와 관련된 신경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동과 상관없이 변변하게 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또한 우리가 보통 뇌종양, 뇌출혈, 막 이런 것들, 전신성 경련, 뇌와 관련해서 이런 것도 날 수 있어요. 네. 파킨슨 치료제라든지 어. 이런 약물 복용을 잘못해서 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난다면 담당 전문의와 네. 좀 더 심도 있게 상담을 하셔서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정보로만 가지고 추측해서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네. 전문의와 만나서 약물에 대한 복용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컨트롤하시는 것이 훨씬 지혜로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리의 부종 때문에 하지정맥류 네. 막 이런 것들 때문에도 내 몸에서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하이힐을 네. 신는다든지 스키니진 막 이런 것들 수축을 이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루 종일 서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렇네요. 예, 하루 종일 쭈그려 있는다든지 음. 한 동작으로 오버유즈를 많이 하고 특히나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름철에 더운 상황에서 네. 우리가 열사병과 관련해서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근육 경련이 일어났다. 음.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근육이 펴질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야 돼요. 음. 뭐냐면 누가 내 몸을 펀치로 톡 쳤어요.
톡 치면은 이건 내가 받아줄 수 있으면 괜찮아. 그렇죠.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 오버해서 펀치가 딱 오면 하고 움츠리게 돼 있죠. 맞아요.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네.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움츠려져 있던 것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한 자세가 중요한데 아프니까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수그러들고 특히나 더 말씀드린 움츠러들죠. 것처럼 잠자다가 네. 갑자기 아니면 족구하다가 축구하다가 야구하다가 달리기 하다가 갑자기 근육 하는 순간에 또 달리기 하시다가 네. 동일하거든요. 그 순간에는 최대한 눕는데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힘 너무 빼는 게 어렵네요. 어렵죠. 네. 주변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아시고 그거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수축한 거니까 종아리다. 라고 만약 예를 들자면 종아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카프가 무릎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뒤꿈치 아킬레스건까지 딱 연결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종아리가 발바닥이 어떻게 돼요? 바닥으로 싹 향해지겠죠. 그러겠네요. 네. 수축했으니까 그렇죠. 당겨버리니까 네네. 고무줄이. 그럼 그때는 그 근육이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아니면 가운데 쪽인지 이걸 나누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엄지발가락 쪽이 막 이렇게 당겨요. 그럼 그 엄지발가락을 살살 내 머리 쪽으로 반대편 쪽으로. 그러니까. 당겨버리고 네. 세게 당기면 안 돼요. 살살 이렇게 당기면서 무릎을 살짝 펴주면 정말 기가 막히게 움츠러뜨게 쪽 하고 늘어나요. 네, 쪽 하고 그러면은 늘어나요. 원장님 지금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경련이 어떨 때 일어나느냐 하다가 이제 치료하는 것까지 또 푸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말씀 나온 김에 근육 경련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네네네.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말씀드렸던 근골격계, 스켈레탈 이런 뼈대 근육과 팔다리, 종아리 막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쪽에 있는 근육들, 복부도 마찬가지고 음. 근육이 수축한단 말이에요. 수축을 한 곳을 반대로 이렇게 늘려줄 때 천천히 호흡과도로 쉽게 해서 상처가 되신 분은 천천히 힘을 빼시고 그거를 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네. 뭐 갈비에 있는 근육도 마찬가지고 그럼 또 순간적으로 반대편으로. 갈비가 콱 뭉칠 때가 있어요. 네, 결린다고 하죠. 결리면서 콱 뭉칠 음.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척추가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됐는지 알면 더욱더 쉽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부위가 됐냐에 따라서 그 부위를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리는 것을 힘있게 늘리는 게 아니죠. 살살 빼주는 거예요. 살살 당겨주면 끝 지점들을 잡고 네. 이거를 보통 우리 보시면 막 근육 경련됐다 그러면 종아리 막 주무르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 아파요. 엄청 아파요. 네네. 그러다가 얘네들이 스트레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근육 그래요? 파열이 되죠. 어. 더 심하게 근육 손상이 일어나고. 아. 그럼 이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아이비프로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용하시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선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결대로만 싹 풀어주면 정말 기가 막히게 쭉 하고 늘어나면서 내가 그랬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자, 더 나아가서 운동 경기 중에 그래서 다치면 종아리나 이런 데가 되면 누워가지고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고요. 네, 막 쓰러지고 대굴대굴 네. 구르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허벅지 앞쪽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허벅지 앞쪽이면 그러면 반대로 뒤쪽으로 또 늘려줘야 되는 허벅지 건가요? 앞쪽이면 얘네들은 네. 쉽게 해서 앞에 있는 골반하고 무릎하고 연결된 것이 수축이 돼서 무릎이 쫙 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무릎을 살짝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예, 네. 그때는 내 무릎을 상처가 있는 분의 다리, 종아리, 무릎 쪽에다가 받쳐놓고서 천천히 이렇게 빼주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에 햄스트링이에요. 음. 허벅지 뒤쪽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그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은 쉽게 해서 무릎이 반대로 꺾여지나요? 그렇죠. 뒤꿈치가 엉덩이 쪽으로 말리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 상태는 엎드려 있던지 이러면서 아니면 테이블이나 이런 데에다가 엎드리고서 그 종아리 있는 쪽을 발목 있는 쪽을 천천히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때 통증이 있더라도 최대한 긴장을 푸시면서 통증 때문에 긴장하신 것 때문에 더 수축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천천히 빼주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여기에 옴찜질. 온찜질. 예, 옴찜질을 같이 하시면 훨씬 더 편하고요. 그러면 좀 더 이완하는 데 도움을 그렇죠. 받겠네요. 예, 그리고 체액 손실로 인해서 근육 경련이 있을 때 이제 전해질 음료수 네.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는 거 좋은데 이온 음료 같은 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적어도 한 20초, 30초 간격으로 그 부위를 쭉쭉 반복해서. 천천히 반복해서 풀릴 네. 때까지 음.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예방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예방이 최고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예방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잠을 주무시는 경우, 잠잘 때 내가 운동을 너무 많이 했어. 아니면 오늘 밭일을 너무 많이 했어. 네. 아니면 뭐 일을 안 쓰던 근육들을 너무 많이 했어. 이런 경우는요.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근육이 수축한다. 이거는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까 그렇겠네요. 말씀드린 그런 네. 가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수분을 어느 정도 보충해주고 전해진 음료로. 네. 그렇다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은 수분이라는 것 자체가 음료와 더불어서 음식물에 포함된 수분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수분을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뭐 한 컵이라든지 이런 걸 드시고 또 하나는 바나나. 아, 바나나. 예. 네네. 바나나의 칼륨 성분으로 인해 가지고 얘네들 우리 운동하기 전에 긴장을 좀 풀어주죠. 에너지. 네네. 그렇죠. 에너지를 위해서 운동하기 전에도 바나나 많이 먹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전해질의 어떤 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주무실 때 이불을 차고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기온차가 그렇죠. 생기니까요. 얘네들이 혈액 순환이라는 것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결국에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거기에 혈액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혈액 공급이 된다는 건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렇죠. 불필요한 어떤 파편이 있는 것들, 노폐물들을 빼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좀 차갑게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따뜻하게. 그렇죠. 예, 더 나아가서는 주무시기 전에 뜨거운 물로 조격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샤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머슬에 대해서 이완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 한 자세로 계속 주무신다든지 예를 들어서 다리를 꼬고 자. 네네. 이런 것들은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다른 들자면 자세로 주무셔야 쭈그려 앉아서 일을 오래 한다는 거랑 네네. 똑같은 거예요. 음. 예, 그래서 한 동작을 주무시는데 불편한 자세를 막 꼬아서 주무시는 것들. 네네. 예, 그럴 때는 다리 밑에다 무릎 밑에다가 쿠션이라든지 베개라든지 이런 거를 받쳐 놓으시면서 네. 내가 혹시라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미연에 방지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운동을 하기 전에 또 운동을 하고 나서도 반드시 웜업과 네. 쿨다운. 우리가 보통 어디 행사 단체나 교회나 아니면 어디에서 운동을 할 때 있으면 몸 풀고 하는 거를 내가 거의 못 봤어요. 그렇죠. 바로 들어가요. 그냥 바로 들어가요. 네네네. 바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치겠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예. 충분한 그래서 몸 충분히 앞으로 이제 교회나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단체적으로 웜업을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개인적으로도 하면 좋겠지만 단체적으로 또 쿨다운하는 네. 그런 마무리하는 그 마무리까지 좀 신경 쓰신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근육 경련 이런 것들로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최대한 줄일 수가 있어요. 특히 그렇네요. 뭐 도넛이라든지 네. 아니면 세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곳 아니면 사무직 이런 분들도 틈틈이 자세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그 일을 하기 전에 웜업하는 거 급하게 가서 막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웜업하고 끝나고 나서도 내가 감사의 마음으로 웜업을 했던 네, 것을 네. 다시 쿨다운하는 것도 내 몸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 자세예요. 그렇네요. 네. 결국에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숨가쁘게 이렇게 진행을 같이 해봤는데요. 우리 백상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예방할 수만 있다면 근육 경련으로부터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균형 잡힌 생활을 하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세미한 카이로프랙틱의 백상준 원장님이셨습니다. 저는